마키아벨리 군주론, 전술가의 책상, 권력의 역설과 이중성, 실전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하는 리더십과 생존의 프레임워크.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난세를 돌파하기 위한 가장 비정한 자기소개서입니다. 군주론은 평화로운 시기의 도덕책이 아닙니다. 위대한 군주의 출현을 기대하며 자기와 같은 찬물을 써달라고 메디치 가문에 보낸 일종의 자소서이지요. 비록 마키아벨리가 기용되지는 못했지만 그 절박함이 가장 현실적인 권력의 본질을 꿰뚫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현대의 리더가 명확한 현실을 직시하고 조직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경영 전략 시크릿 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조치는 취하지 말라, 징기스칸의 결단 트리입니다. 상황이 긴박하더라도 리더는 결정해야 합니다. 타협은 파멸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 결정 트리를 보면 성벽 앞에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다 살려준다. 하지만 저항하면 단호하게 모두 몰살시킨다. 다음 성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게 됩니다. 이 극단적이고 단호한 조치의 결과 만약 임명한 성주가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시 가서 몰살시키는 단호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혁신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나 어느 경우에 취임하게 되면 6개월이 죽음의 계곡이라 합니다. 지도자는 혜택이 나타날 때까지 혁신 전도사를 활용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취임 후에 6개월, 대통령이나 리더가 혁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지요. 새로운 제도의 혜택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혁신을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리더의 크기와 진실의 무게입니다. 참모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죠. 핵심 원칙은 리더의 크기는 자신보다 똑똑한 부하를 몇 명 두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즉, 쓴소리를 즐겨야 합니다. 장수가 화를 내면 부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군주 옆에 쓴소리를 하는 부하가 얼마나 있는가, 즉 아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가 결국은 성공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붕괴되는 경우는 진실이 쓴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군주가 화를 내게 되면 똑똑한 부하는 게을러지고 결국 아첨꾼만 늘어나게 되지요. 생존에 두 가지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실리죠. 세상은 험난한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지요. 사자의 용기를 기본으로 갖추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여우의 실리를 취해야 합니다. 사자와 여우를 구분해보면 핵심 무기가 사자는 힘과 용기지만 여우는 실리와 융통성입니다. 불편한 상황에서의 반응을 보면 사자는 버럭 화를 내지만 여우는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속으로 삐칩니다. 그리고 계산하지요. 정체성 노출을 보면 사자는 나는 사자다라고 드러내지요. 하지만 여우는 정체성 노출 측면에서 여우라고 절대 답하지 않습니다. 통제 심리학입니다. 사랑과 두려움 사이의 타겟 존이죠.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쪽은 상대방이 똑같이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식사 얻어먹은 자가 먼저 배신한다고 합니다. 두려움 단계는 가장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한 단계지요. 리더가 지어야 할 정확한 심리적인 경계일 겁니다. 증오와 경멸은
절대 미움받거나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안 쓰거나 낭비하거나 그릇이 작아 보일 때 경멸받습니다. 특히 백성의 재산을 빼앗으면 가장 큰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권력 행사의 비대칭적 타이밍입니다. 바로 이익과 불이익의 리듬이죠. 조직을 장악하는 리더는 행동의 속도를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합니다. 불이익에는 단칼에, 즉 고통과 공포는 한 번에 집중시켜 여파를 최소화시켜야 하지요. 하지만 이익은 조금씩 주어야 합니다. 혜택은 지속적으로 천천히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성심을 길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고립의 위험성입니다. 중립은 가장 확실한 파멸로 가는 길이지요. 바로 그것이 동맹의 기하학입니다. 약소국 B를 위한 생존 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룰 1은 ABC 세력 간의 역학 관계에서 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겁니다. 두 번째 룰은 동맹이 요청이 올 때 승산이 있는 쪽과 무조건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룰 세 번째는 중립을 지키는 것은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고립은 멸망을 뜻하지요. 네 번째 룰은 상황이 불확실해도 동맹을 일단 맺고 보는 것이 유리한 겁니다. 내부 분열의 기술입니다. 적의 연대를 차단해야 합니다. 적들이 단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지요.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과거 조선 총독부의 통치 제1조 1항은 조선 통치 방법은 분할 통치하라는 거였습니다. 조선인끼리 단합하지 못하게 하고 지역끼리 싸우도록 유도한 치밀한 전략이었지요. 전술적인 적용은 적이나 경쟁 세력이 자유의 맛을 앞세워 하나로 단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갈등을 조장해서 그들의 에너지를 내부로 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철학의 분리입니다. 군주의 윤리와 시민의 윤리는 다른 겁니다. 지도자는 사적인 선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 기본 안녕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시민의 윤리라 함은 도덕성, 평화, 양보지요. 하지만 군주의 윤리는 국가 수호이고 힘의 행사이고 냉혹한 결단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상적인 덕목이 시민의 윤리와 관련된다면 강력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때로는 비도덕적인 수단도 감수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진 자리가 바로 군주의 윤리라 하고 있습니다. 왕관의 무게입니다. 수성이 창업보다 힘들다 했습니다. 성공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방심을 부른다 했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가 조직은 항상 보이지 않는 적을 생각하고 완벽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 조직은 항상 보이지 않는 적 및 적을 생각하고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정하게 대할 때는 한없이 다정하게 대해야 돼 반드시 당근과 채찍의 냉혹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쟁취하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 수성이 리더의 진짜 역량을 증명하게 되지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했습니다. 안보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여우의 교활함, 사자의 잔혹함, 두려움의 조장, 이 모든 비정한 수단들은 모두 오직 국가 안보와 조국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목적 아래에서만 정당화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직의 생존을 위해 냉혹해야 합니다. 해방은 온전히 우리만의 힘이 아니었듯 생존에는 세컨드 찬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